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많이 놀라고 무섭겠지만 침착할 것, 탈출 경로를 확보할 것, 10분 내지 15분을 버틸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시간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그 이후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문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분위기 여쭤볼 것도 없이 상당히 침통하고 그런 분위기겠습니다만은 좀 취재 좀 하셨죠? 네. 어떻습니까? 일단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에 따르면요. 네. 만델라베이 호텔 인근에는 여전히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인들이 외출을 삼가고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 주변은 여전히 경찰 통제선이 가로막고 있고요. 만델라베이 호텔 32층에 깨진 창문이 흉물스럽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영상도 많이 보셨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그 범인이 만델라베이 호텔 32층 그 방에서 창문을 망치로 깨고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더라고요. 망치를 깨고 거기서 총격을 가했는데 보면은 상당히 높고 또 거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량 살상이 가능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이들 의아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스테픈 패덕이 묵었던 호텔 객실과 콘서트장 사이에는 사우스 라스베가스 블러바드라는 좌회 전용 포켓 차로를 제외하고도 무려 왕복 4차로에 제법 큰 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동화기를 수백 발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꽤 멀어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주류 언론은 고층 빌딩에 올라서 걸터앉은 듯한 총격범의 위치와 또 지상의 목표물이 돼버린 청중의 위치가 총격의 충격을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각도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격범의 위치는 지상 100m, 길 건너편 콘서트장까지의 거리는 300m 정도인데 철저히 계산된 거리와 각도가 대량 사륙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시민들은 죽음의 트랩 안에 갇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게 무고한 시민을 대량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했다. 거리, 각도 이걸 철저하게 계산했다는 자체가 정말 소름 끼쳐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라스베가스에 한인들도 많이 사시잖아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같은 한인은 아닙니다만은 지인이나 직장 동료를 잃은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신데요. 아, 만델라베이 인근 호텔에 근무하는 30대 한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김 씨는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도망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목격한 뒤에 클럽 안에 5시간이나 갇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직장 동료 백인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당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루머까지 돌아서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네. 한인 분이시죠? 네, 완전 락다운 상태였죠, 거의 아마도. 이거는 솔직히 라스베가스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고 한 곳에 정말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밖에 없잖아요, 서부에. 네, 또 라스베가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한인 이모 씨는요, 백인 직원들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라스베가스에서 올해만 2차례 큰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총기 장만을 해야 하나 지금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총기 규제를 논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 악몽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총을 사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자마자 그때 그 코스모폴리탄 앞에서 또 테러리스트 났죠. 이번 연도에. 또 이번에 또 사건이 일어났죠. 제가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식당을 지금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하는 그 백인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몇 명이 지금 죽었고요. 네, 아직 한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한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인이나 동료들을 잃은 이 우리 한인 거주민들의 피해가 와 닿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라스베가스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뭐 이제 라스베가스 가지 말아야 되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뭐 라스베가스든 뉴욕이든 LA든 뭐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LA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제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는데요. 네. LA 지역 한인들은 아무래도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가까운 라스베가스로 놀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앞으로 콘서트장, 운동 경기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방비 상태의 청중, 일명 소프트 타깃이라고 하죠. 소프트 타깃을 노린 총기 난사 사건이 미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 논란도 다시금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일단 다짐을 하는데 또 그게 사실 살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공연장이나 무슨 스포츠 경기장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면서 살겠어요. 이제 참 이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이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셰리프국에서 이거를 정부가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만일 그런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 당신이 놓이게 되면 최소한 이렇게 하세요라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네, 바로 Surviving an Active Shooter라는 영상인데요. 네.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의 길이의 이 영상은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남성이 동료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 Pride, I'm sorry. We're gonna have to let you go. Active shooter killings are a tragic, unpredictable reality, and one that's becoming more common.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남성이 학교 캠퍼스에서 갑자기 총기를 꺼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This attack, the why doesn't matter. Hey. Hey, buddy. 실제로 총격 사건은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총격범들이 비교적 쉬운 타겟을 찾기 때문에 교실, 도서관 등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사건 현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20건의 매시브 슈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기 난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고 침착하게 현장을 둘러봐야 하고 자세를 낮춘 후에 총격범의 눈에 띄지 않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식당이라면 보통 키친, 스탕룸에도 비상구가 있고요. 밖으로 나갈 곳을 찾지 못한다면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공간에라도 숨어야 합니다. 총격범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 창문 등에 책상,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쌓아야 합니다. 총격 사건은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만 버텨도 생존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바꿔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인데 총격범을 피할 수 없다면 소화기 등 무기가 될 만한 것들로 맞서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오죽하면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셰리프국이 홍보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알아는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제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듯 몰입하게 되는데요. 네. 많이 놀라고 무섭겠지만 침착할 것, 그리고 탈출 경로를 반드시 확보할 것, 10분 내지 15분을 버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 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인데요. 네. 많이 놀라고 무섭겠지만 네. 패닉에 빠지지 말고 침착할 것, 네. 탈출 경로를 확보할 것,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버틸 것입니다. 네,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이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6월 12일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부터 이번 라스베가스 참사까지 477일이 됐는데요. 그 477일 동안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격 사건은 모두 몇 건이 발생했을까요? 네, 무려 52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477일간 521건. 뭐 매일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루에도 곳곳에서 터지면서 월 평균 33건의 총기 난사 사건, 이로 인해 최소 585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2,200명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는 사설란에 사설을 싣지 않고 이런 그래프 하나를 사진으로 게재했습니다.
네, 일종의 무언의 사설을 통해서 총기 보유의 위험성과 총기 소지 규제 입법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무언을 우리는 더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윤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